이 2분기 이상 앞당겨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재 수급 불균형은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수급 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양극재 말고도 CNT 도전재, 실리콘 음극재, 분리마, 아까 말씀드린 특수 전해질 염은 타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나 완성차 업체 측면에서 고객사 다변화를 하고 양극재에 너무 집중됐던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부터는 실리콘 음극재랑 CNT 도전재에도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까지 양극재 외에 CNT 도전재나 실리콘 음극재가 주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 양극재 공급이 충분해지면 다시 이 리튬 공급망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탈중국 공급망, 업스트림 단에서 리튬, 그 다음에 니켈, 전구체, 폐배터리가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2025년 광물 요건에 대한 충족하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3년 하반기 본격 확대될 LFP 관련된 이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가 향후 1년 동안은 좋아 보이고, 그 1년이 지난 LFP 양극재를 포함해서 양극재가 충분히 공급된 이후로는 다시 리튬에 대한 모멘텀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향후 1년은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가 주목을 받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리튬의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이 좀 계속 중장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완성차별 LFP 탑재 요 중국을 제외한 표를 보시면 테슬라만 역시 CATL 배터리를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고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BYD도 LFP 배터리의 비중은 1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6% 미만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 실제 차종에 적용되는 게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 여기도 보시면 BYD랑 테슬라 정도만 의미 있는 숫자고요. 나머지 심지어 중국 상하이 자동차, 길리도 10%도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르노 1%대고요. 그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우려할 실제 완성 차종이 적용되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 그 다음에 LFP랑 NCM 요거 비교표 보시면 NCM 811은 실제 양극재 비용이 LFP보다 싸요. LFP가 더 비싸요. 근데 배터리 팩이랑 결합돼서 이제 17%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 가격도 LFP의 인산염, 정제 인산이 올라가면 동일한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 당연히 20% 이상 NCM 811이 월등히 좋습니다. NCM 9반반으로 가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9반반 가면. 9반반으로 가면 40% 넘게 차이 납니다. 40% 넘게. 그리고 9반반은 심지어 LFP보다 가격이 쌉니다. 예. 자, 제일 중요한 이제 5월달 완전 정리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5월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64% 증가했고요. 54.7GWh를 기록했습니다. CATL이 69% 전년 대비 성장하면서 1등이고요. BYD가 106% 성장했지만 BYD는 이거 거의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 거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BYD는 뭐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엔솔이 90%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출하량 7.4GWh로 BYD에 밀렸어요. 파나소닉이 42% 성장했고요. SK온이 16% 성장했고, 저는 삼성 SDI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29%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 미국 6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9, 토탈 7.9인데 파나소닉이 46% 성장했고요. CATL이 113% 성장했습니다. 역시나 CATL이 들어가는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가 북미하고 유럽에서 모두 1등, 2등을 했거든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랑 모델 Y가 워낙 잘 팔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CATL 배터리 출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고요. LG 엔솔은 5월달에는 부진했습니다. 25%밖에 성장 못했고요. CATL한테 오히려 0.1 역전됐습니다. 삼성 SDI가 151% 증가했고요. SK온도 출하량을 회복했습니다. 8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사 모두 잘했다. 근데 CATL의 약진이 좀 돋보인다. 그래서 CATL이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 잘 팔린 거에 좀 효과를 본 것 같고요. 5월달 중국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65% 증가했습니다. 근데 LG 엔솔이 중국에서 890% 증가했어요. 890%.
중국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테슬라의 CATL 물량을 LG엔솔이 상당 부분 CATL 배터리 물량을 LG엔솔이 상당 부분 뺏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LG엔솔 중국에 전혀 진출 못한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 지금 892% 증가해서요. 굉장히 빠르게 중국에서 출하량이 올라오고 있다. 그건 6월달 데이터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0.9기가와트시 월별로 치면 역대 최대 출하량 기록하면서 824% 증가했어요. 그죠? 5월 유럽 볼게요. 5월 유럽에서 69% 증가했고요. LG엔솔이 굉장히 폭풍 성장했습니다. 98% 증가했는데 CATL이랑 동일해요. 왜? CATL이 112% 증가해서. 그죠?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유럽에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323% 증가했고요. 그래서 5월달 글로벌 LFP 배터리 침투율은 36.7%인데 중국 포함이에요. 이거는 전월 대비 오히려 1.5% 빠졌다. 북미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계속 마이너스죠. 그죠?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계속 추가 증설이 계속 나와야 된다. 그죠?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평균 50% 이상씩 계속 마이너스예요. 수요 대비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우리나라 3사 LG엔솔, SK온, 삼성 SDI 합산이 2026년 512라고 봤는데 요게 중요하죠. 가동률 80% 그리고 100% 수율 안 나오죠. 80% 수율 가져라면 턱없이 부족한 실제 510이 잡아놨지만 실제 출하는 300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필요한 거는 2208기가와트시인데 확보된 거는 825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 필요한 게 1383기가와트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극재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고 음극재 쏟아질 수밖에 없고 셀업체에 계속 캐파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고요. 대신증권 데이터를 참조했습니다. 북미 소재 공급망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LG엔솔은 양극재는 어디 거 쓰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엠이 1등인데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LG엔솔 향으로 앞으로 하반기에는 분명히 추가 수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SKO는 양극재 어디 거 쓰죠? 에코프로비엠, LNF. 그죠? 포스코 퓨처엠도 SK온 컬 테스트 중에 있어요. SDI는 어디 거 쓰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죠? 네, LG엔솔 향으로 하나 추가된 게 어디죠? 코스모신 소재. 그죠? 그 다음에 네, 엔캠은 LG엔솔에도 납품하고 그죠? SK온에도 납품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박 볼까요? 동박은 LG엔솔은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솔루스 첨단 소재. SK온에는 SKC. 그 다음에 SDI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죠? SKC가 최근에 2차전지 친환경 소재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가지고 6조 넘게 2026년까지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SKC는 2차전지 소재 물론 1등 동박업체 SK 넥시스를 갖고 있는데 동박에 대한 모멘텀 외에도 2차전지에 대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 요 표 관련돼서 중국의 간펑 리튬이 1등이죠. 수산화 리튬. 앨범알이 2등이고요. 그죠? 이거 왜 가져왔냐? 이 리벤트하고 리벤트하고 호주 업체하고 합병했어요. 그래서 3위 업체로 올라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업체가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칠레, 볼리비아 지금 국유화한다고 난리죠. 그런데다가 랭킹 3등 업체로 합병이 됐어요. 그 말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가 그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수산화 리튬이 가격이 빠져요. 점점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거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는 줄어드니까 가격이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 물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 하락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상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2030년까지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수산화 리튬을 채굴하거나 재련하거나 가공하는 업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국유화하면 국유화할수록 기존에 있는 기존의 광산이나 염호를 갖고 있는 업체가 당연히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 가진 자들이 계속 가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국내 3사 호주나 칠레나 캐나다나 미국을 통해서 아주 리튬, 니켈, 중장기 공급 계약에 혈연이 돼 있어요. 지분 투자를 해서 메탈을 확보하고 있고요. 근데 북미에서 필요한 게 지금 국내 3사 합산 510인데 이때 필요한 리튬이 뭐 대략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39만 톤, 니켈 43만 톤, 코발트 5만 톤, 망간 4만 톤, 알루미늄 5천 톤, 흑연 56만 톤인데 뭐가 제일 중요하죠? 리튬하고 니켈. 왜? 리튬하고 니켈이 배터리 이 소재 원가에서 차지하는 게 70% 이상 돼요. 그죠?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LG 엔솔은 리튬 36% 확보했고요. 니켈 9% 확보했고 코발트 15% 확보했어요. 아직도 LG 엔솔인 리튬하고 니켈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SK온도 리튬 30% 확보했고 코발트 37% 확보했어요. 그래서 LG 엔솔이 니켈하고 지금 니켈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메탈 확보에 공격적이다. 그래서 계속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샀다, 미국 리튬 광산 샀다, 지분 투자하고 있다,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5월달 전기차 침투율 15%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54% 증가했어요. 여전히 미국은 침투율이 10.7%밖에 안 됩니다. 네, 중국을 제외한 게 중요하죠. 1위 테슬라가 중국을 제외하고 10만 대, 폭스바겐 6만 대, 3위 스텔란티스 5만 대, 4위 현대기업, 5위 BMW.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BMW 모두 국내 배터리가 납품된다. 모델별로 보니까 1위 모델 Y, 2위 모델 3. 그래서 모델 Y랑 모델 3에 들어갔던 CATL 배터리가 출하량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위 폭스바겐의 ID4. 그죠? 폭스바겐의 ID4는 어디 배터리가 들어가죠? SK온 배터리가 들어가죠. 4위 아이오닉 5, 5위 BMW i4. 그죠? BMW i4는 삼성 SDI. 5월달 미국 1위 테슬라, 2위 스텔란티스, 3위 현대기아. 전부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가죠. 네, 4위 GM까지. 그죠? 5월달 유럽 1위 어디죠? 폭스바겐 국내 배터리 들어가죠. 2위 스텔란티스 국내 배터리 들어가죠. 3위 테슬라 국내 배터리 들어가죠. 4위 BMW, 5위 길리. 네. 길리는 요 볼보랑 합작사죠. 5월달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전년 대비 64% 증가했어요. 이 54.7GWh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월달 미국에서 파나소닉, 그죠? 1등이에요. 근데 LG 엔솔, CATL, 예, CATL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1.3GWh로. 유럽에서는 LG 엔솔이 네, 1등이에요. 95.8% 증가했는데 CATL도 120% 증가하면서 LG 엔솔이랑 예, 동급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그다음 파나소닉이 유럽에서 161% 증가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미국하고 유럽에서 생각보다 CATL이 굉장히 빠르게 침투율, 출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예, 중국을 제외하고는 CATL이 LG 엔솔을 제쳤어요. 물론 0.5GW 차이밖에 안 나지만 LG 엔솔이 71%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CATL이 127% 성장하면서 LG 엔솔을 제쳤다는 거는 좀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계속 CATL의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침투율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어떤 차종이 잘 팔리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5월달 LFP 전체 침투율 36.7% 나왔고요. 중국을 제외한 데서는 7.5%밖에 안 나왔어요. 유럽은 3%밖에 여전히 3%밖에 안 되고요. 미국도 10%가 안 됩니다. 8.7%밖에 안 된다. 그 다음 6월달 NCM 양극재 수출액 전년 대비 4% 하락했어요. 수출액이. 수출 단가도 전년 대비 6% 하락했어요. 이거 뭐 두 자릿수까지 빠진다고 얘기하신 말도 안 되는 레포트 나왔는데 생각보다 한 자릿수 정도 빠지는 정도 수준이고요. NCA 같은 거는 오히려 늘었어요. 양극재 수출액이 5월 달에는 NCM이 좋았어요. 근데 6월 달에는 NCA가 전년 대비 64.7% 증가해서 3억 달러 수출 기록했고요. 수출 단가도 전년 대비 23.2%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6.1% 증가 56.9달러.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NCA 어디가 잘하죠? 역시 에코프로비엠. 그죠? 에코프로비엠하고 또 어디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 6월달 2차전지 전체 수출액 전년 대비 16% 늘었고요. 전월 대비 15% 늘었어요. 수출액도 좋았어요. 2차전지 9.3억 달러 기록했고요. 리튬이온 전지가 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늘어났고 전월 대비로도 21% 증가했다. 최근에 그 미국 무역대표 부대표가 한국 방문했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이 IRA 핵심 광물 공급국에 기존 FTA 체결국 외에 우리가 계속 광산사하고 실제 염호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추가 요청했어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리튬 관련된 기업들에 작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 수급 이슈인데요. 요거 보세요.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가 상장됐거든요. 수급 이슈인데요. 타이거
코스닥 글로벌 똑같이 삼성 자산운용 브랜드가 코덱스고요. 미래셋 자산운용 브랜드가 타이거예요. 둘 다 똑같이 코스닥 글로벌 ETF, 코스닥 글로벌 50종목 이거에 투자하는 건데 여기 보면 반도체, 콘텐츠, 바이오인데 핵심은 2차 전지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이랑요 타이거 코스닥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똑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수급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요건 코덱스 코스닥에도 들어있고요. 타이거 코스닥 글로벌에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LNF가 들어가요. 그죠? 10.93%. 그 다음에 여기 쭉 밑에 보시면 PNT 장비 업체죠. 요거 다룰 거예요. PNT가 1.77%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타이거 코스닥 글로벌로 에코프로비엠, LNF, PNT 수급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급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요.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타이거 코스닥 글로벌로 끝날까요? 아닐 거라고 봐요. 하나의 뭐 아리랑, 그죠? 키움의 코세프 이런 그 대형 자산운용, 교보학사 자산운용 뭐 이런 그 자산운용사들의 이 코스닥 글로벌을 추종하는 ETF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면 그때 또 에코프로비엠, LNF, PNT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얘네는 또 코덱스 삼성자산은 이제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2차전지 관련돼서 지금 미친듯이 ETF를 내고 있어요.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 그 다음 심지어 2차전지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냈어요. 2개를 냈는데 이거 따끈따끈한 이거 어제 나온 겁니다.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 그 다음에 이 끝이 아니에요. 7월 12일 날 미래에셋 운용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에코프로 40% 담은 2차전지 소재 ETF 내놓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래에셋 7월 12일 날 나오는 거는 에코프로비의 포스코 퓨처엠 편입 비중이 57%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퓨처엠으로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 여기 자 종목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그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코스모 신소재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그죠? 근데 역시나 압도적인 거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이다. 네. 아까 앞단에 미래에셋 2차전지 소재 ETF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이 57%. 그러니까 양극재 5대 천왕이랑 에코프로랑 그죠?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기관 수급이 뒷북이긴 하지만 나빠질 수가 없다. 그럼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과 미래에셋 2차전지 소재 ETF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미래에셋 2차전지 소재 ETF는 포스코가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에는 포스코가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광물의 최앞단에 광물의 절대가인데 리튬의 왕인 포스코가 들어간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이 미래에셋 이 에코프로 관련된 그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이 들어간 이 2차전지 소재 ETF 이거 엄청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 이거 ETF 나오자마자 첫날부터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가지고 70억인가 80억 정도가 하루에 들어왔대. 그래서 2차전지 쪽 수급 상황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전지 관련된 핵심 이슈 체크 해드렸고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소재, 셀, 장비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형태가 여전히 지속이 될 거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다시 배터리 셀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당겨서 2024년 말부터 양극재 수요가 상당히 부족할 건데 중요한 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기존 수주 받은 거 물량도 지금 못 채우고 있다. 근데 양극재 업체도 100% 다 수율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율과 가동률, 그죠? 그 다음에 캐파를 감안했을 때 최소한 20에서 30% 부족 상태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극재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북미의 캐파를 채우기 위한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 분리막, 특수 전해질 염 쪽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중국발 대체하는 탈중국화하는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거에 대한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LFP가 생각보다 침투가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근데 LFP 배터리조차도 국내 업체들이 잘 준비하는데 LFP 배터리, 그 다음에 LFP 양극재가 생산되고 양산돼서 상용화 되려면 2025년이기 때문에 2025년 그 공백기까지 LFP 양극재나 LFP 배터리를 투자하기보다는 LFP 배터리와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기술적 과제와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그 부분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 충방전할 때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CNT 도전재를 만드는 나노신 소재는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차 전지 배터리 출하량, 북미하고 유럽에서 CATL하고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출하가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건 매달 체크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다? CATL하고 LG엔솔, 삼성 SDI, SK온이 장착된 배터리를 쓰는 완성차의 차종, 어떤 차종이 잘 팔리는지 그거를 계속 저희가 판매량, 그 다음에 출하량 추이를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이슈 체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